김주현입니다. 4차 혁명 시대, 다들 예측이 안 되고 불확실하다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내 아이를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성공은 소수예요. 그렇다고 실패가 다수냐? 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말고요. 잘 보세요. 뭔가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지 않아요. 저는 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자, 성공은 소수입니다. 주변에 이런 말들 많이 들어요. 청년 실업이다. 뭐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그냥 청년 실업이란 단어를 듣고 지나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청년이 지났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청년이 될 거예요. 유엔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도 바뀌었어요. 6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규정했어요. 100세 인생이 되면서. 저도 청년이네요. 네, 청년 실업. 청년 실업이라는 말을 조금 분해해 볼게요. 20살이 넘고 성인이 됐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즉, 생존이 안 된다는 의미고요. 동물도 태어나면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사냥을 해서 살게 해요. 근데 우리는요,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키웠는데 스스로 생존을 못 해내는 무능력한 아이로 아이를 키우지 않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느냐? 제가 오늘 예일대와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3%만의 성공 비결을 말씀드릴 거예요. 1953년에 예일대에서 먼저 실험을 했다고 해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어요. 100명의 학생에게. 당신은 인생에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3%만이 나는 목표가 있고요. 그것을 매일 적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추적 조사를 했더니 97명. 목표가 있지만 적지 않거나 목표가 없는 학생들보다 3%가 무려 수입의 10배가 많았다고 해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해보자, 진짜 3%만 성공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또 실험을 했어요. 79년에 했습니다. 자, 하버드에서 한 겁니다. 목표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84%가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고요. 자, 목표가 있는 친구들 중에서 13%가 목표는 있지만 적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중에 3%가 목표도 있고 적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들을 10년 뒤에 어떻게 사는지를 봤더니 놀라웠어요. 84%보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 목표가 없는 84%보다 수입이 무려 10배가 많았고요. 10배가 많았어요. 200만 원을 벌 때 이 사람들이 2천만 원을 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적는 것까지 한 사람들은 그들보다 또 10배가 많았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0배의 수익을 더 벌기 위해서 노트하고 펜만 있으면 됩니다. 자, 노트와 펜을 들고 우리는 뭘 적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꿈을 꾸셔야 됩니다. 자, 꿈을 꾸라는 말은 누군가가 그럼 잘하고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것에 제 나름의 소명과 사명을 느끼게 됐어요. 자, 어떤 교육이냐? 주입식 교육 아니고요. 이렇게 정보와 지식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까? 자, 이것은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다. 지혜를 학습하고 익혀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아주 장기의 목표가 됐습니다. 자, 목적은 교육이고요. 제 장기 목표가 생겼고요. 중기 목표는 그래서 지혜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라는 것이 목표가 됐고요. 단기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 지혜 학습의 모형을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논문을 써야지 라는 단기 목표가 생겼어요. 자, 그것을 너무 하고 싶어서 매일 적었습니다. 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작은 노트예요. 굉장히 시중에서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자, 이 노트에다가 매일 적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어떤 것은 100번을 적고요. 어떤 것은 100번 훨씬 넘게 적은 것도 있어요. 자, 이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앞에는 내 소원을 이뤄줄 노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노트가 저는 집에 굉장히 많아요. 수십 건이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요. 그냥 눈 뜨면 이것부터 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그것을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내 꿈이 있고 엄마인 내가 내 꿈과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 작은 행위를 하니까 내 아이들도 엄마 뭐 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건데 너도 해볼래? 라고 해서 우리 같이 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자. 너도 네 꿈 이루고 엄마도 엄마 꿈 이루고 너도 네 목표 달성하고 엄마도 엄마 목표 달성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해보세요. 아이가 어릴수록요 습관이 금방 돼요. 저는 아이가 사춘기라 이제 커버렸죠. 고등학생이니까. 아이가 어린 엄마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아이가 훨씬 성공인자가 많은 아이로 자라잖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먼저 시작하세요. 자, 이렇게 내가 아는 것을, 지식을 삶으로 연결시켜내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뭐냐고요? 적자. 꿈을 꾸고 즉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한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정해서 장기, 중기, 단기 목표를 정하고 그 단기 목표를 적자. 몇 번이고 적자. 100번도 적고 1000번도 좋다. 매일매일 적자. 그러면 적는 것에서 나를 세뇌시키는 힘이 나오고요. 그 힘이 행동으로 가고요. 신기하게 내가 매일 노트를 바라보기 때문에 바라봄의 법칙, 끌림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적같이 그 목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보여짐으로써 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죠? 내 아이 성공시키기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